혹시 정부에서 당신에게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 수강 지원금을 주고 있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돈 아무도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단 한 번만 봐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정부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생활비를 확 줄여줄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상자여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지원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놓치고 있던 돈을 받을 기회가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챙겨가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준비소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8월 11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50만 원 부담 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원금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받아도 쓸 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도 변경의 배경, 구체적인 사용처,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절약 효과를 극대화하는 팁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있었죠. 첫 번째로 관리비 합산 청구 문제입니다. 공연 건물이나 집합 건물에 입주한 경우 전기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합산된 요금은 개별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4대 보험료 적용 제외권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강보험이 배우자 직장에서 납부되는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결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지원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감도가 낮은 사용 범위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적다 보니 매달 필수적으로 나가는 통신비나 주유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지원금을 받았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나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 등을 이번에 개편했는데요. 추가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 변화입니다. 휴대폰, 인터넷, 유선 전화 등 통신 서비스 이용료가 결제 가능해졌고 단말기 대금, 할부금, 액세서리 등은 아쉽지만 구매가 불가해졌습니다. 또한 자동결제 카드로 등록 시 매달 지원금에서 자동 차감이 되는데 단, 통신사별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 필요한 사항이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편 내용은 바로 차량 연료비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전기차 충전 등 모든 차량 연료비 결제 가능하고 주유소 충전소에서도 부담 경감 크레딧 결제카드로 결제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주유 충전 가맹점 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하고요. 이제 기존 항목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총 7개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 3억 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요. 현재 영업 중이며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고 동의만 하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직접 확인해 줍니다. 5월 1일 추가 경정예산 확정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가 되었고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휴업 폐업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은 지원 불가이며 1인 1신청 원칙, 공동대표의 경우 주 대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절약 효과의 극대화 전략에 대한 팁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전 체크리스트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부담경감.com KR 또는 소상공인24이며 신청 마감일은 2024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사용 금액은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중복 수령 가능하여 다른 정부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전 체크리스트이니 메모해 두세요. 매출 영업 상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카드사별 사용처 적용 시작일 확인, 자동결제 등록 여부 점검, 기존 공과금 납부 방식 확인 등입니다. 이제 절약 효과의 극대화 전략입니다. 지출 우선순위 설정부터 하세요.
매달 지출이 많은 항목부터 지원금 사용을 배정하면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결제 활용 방법인데요.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등 정기 납부 항목에 자동 차감 설정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가맹 전 범위 확인도 중요합니다. 일부 주유소 충전소는 적용이 늦어질 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해 보세요. 끝으로 월별 잔액 관리로 지원금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달 통신비 8만 원, 주유비 20만 원, 전기요금 10만 원을 지출하는 소상공인은 매달 총 38만 원의 고정비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부담 경감 크레딧 50만 원을 활용하면 약 1개월 반 동안 세 항목의 지출을 전부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절감된 금액은 재고 구입, 매장 인테리어, 온라인 마케팅 등 다른 경영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전기요금 납부 후 남는 금액이 애매해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주유비나 통신비로 잔액을 채워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단말기 대금, 액세서리 구매는 결제 불가하고 관리비에 합산된 공과금은 사용도 안 됩니다. 카드사 오픈일 이전 결제 시 지원금 차감 불가이며 사용 기한을 넘기면 남은 금액이 자동 환수되니 기간 내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담 경감 크레딧은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 어떤 걸로 결제해야 하나요? 신청 시 등록한 부담 경감 크레딧 결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비 자동 결제를 이미 등록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원금 신청 후 자동 결제 카드가 동일해야 자동 차감됩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단순히 쓸 수 있는 곳이 늘었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한 변화입니다. 매달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이 두 항목은 사업 운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지출입니다. 그만큼 이번 확대 조치는 경영 안정과 생활비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5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부담경감.com.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전에 카드사 사용 가능 시점, 자동결제 등록 여부, 그리고 내 사업장의 조건이 맞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건이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마감일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